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윤해 교육부총리의 청문 과정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청문회 시작도 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반대의 글이 수만 건 지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딸이 위장 전입했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 윤해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과거에 상대당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가했던 발언과 영상까지 다시 회자되면서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줄여서 사자성어입니다. 내로남불. 일단은 이 윤해 후보자가 이번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해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윤해 후보자의 준비된 발언일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어려서부터 꿈이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을 하고 간사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직접 정책 대안들을 만들고 토론하고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은 그래도 잘한다고 인정받는 편인데요.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 훨씬 더 노력할 것이고요. 꿈이 교사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윤해 후보자의 해명 부분입니다. 딸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유치원 친구와 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윤해 후보자가 과거 2007년에 상대당의 위장 전입과 관련돼서는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한술 더 떠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 위장 전입은 괜찮다는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큰 이슈인데 김병민 박사님, 윤해 후보자가 딸을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 일단 그 해명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해명은 딸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은 초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그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초등학교를 다르게 다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해서 딸이 같이 적응해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게 해주기 위해서 위장 전입했다. 일단 위장 전입을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했지만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내로남불 얘기를 했지만 2007년도에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위장 전입 문제를 간략하게 꼬집는데 윤해 지금 후보가 내정자가 실질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던 거는 2007년 이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위장 전입을 하고선 그 당시에 상대당 후보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제기되는 거고요. 예. 위장 전입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이 있는 거고 하나는 자녀의 학군을 위한 위장 전입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과연 그런 위장 전입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겠냐라는 의혹이 첫 번째 드는 거고요.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는 학군을 교란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위장 전입을 막아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일단 본인 스스로가 이와 관련된 학군에 관한 위장 전입을 했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교육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과 좀 거부감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딸을 유치원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딸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런 해명을 했었죠. 예. 당시 윤해 후보자는 아마 부가연동 쪽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옮겼던 곳이 그 중구 정동에 있는 성공의 성당 부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윤해 의원이 그 운동권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공회가 아마 많이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암암리의 도움을 받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1, 2, 3 시즌에서 봤던 의혹 이전에 그 윤회 의원이 앞으로 과연 정책적인 면에서 예. 어떤 스탠스를 갖고 가느냐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1, 2, 3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이게 파괴적이다 아니다 이전에 일단 의혹의 종합 세트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했던 인사 원칙은 어디 갔는지, 그다음에 뭐 청와대가 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 다 사연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건 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과연 검증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참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인사 원칙, 5대 인사 원칙 직접 들어보시죠.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취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윤태호 실장님, 이 대통령이 밝힌 거에는 위장 전입이 분명히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한번 얼마 전에 저 규정에 대해서 약간 구체화 내지 완화 내지 수정을 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춰본다면 윤회 후보자는 해당이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2004년, 2005년 이때 생겼는데 96년도에 생긴 것 그 위장 전입이었고 또 부동산 투기용이 아니라 뭐 자녀 이제 초등학생 자녀 학군용이니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 뭐 이런 이제 아마 검증했을 때 이 부분은 비판을 받겠지만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 같고 예. 이제 박정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윤회 후보자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지금 본질적으로 윤회 후보자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제가 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더 심하다라고 볼 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육부 또 교육부총리 자리 예.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윤회 후보자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